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이 먼저 와 계십니다. 먼저 김종대 전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깔끔한 이발, 꾸미면 괜찮은 남자, 네. 김종대 전 의원이십니다. 꾸미고 앞으로 더 다듬고 해서 조금 더 빛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 아, 오늘 빛나요.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예. 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말씀드렸지만 노영희 변호사는 한 5분 정도 늦는다고 하니까요. 노영희 변호사 오면 또 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에 나온 내용들 속보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성락 안보실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갑니다. 한국 정상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내용 뭐 예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요. 23일 날 현지 시간으로 23일 날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고 하는데 주제는 뭐 AI와 국제 평화 안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AI라는 기조로 이 내용을 주재한다고 하니까 뭐 주재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MC 본다. 그렇죠. 예, 사회 본다. 지금 고현준 앵커 같은 예. 역할을 한다. 뭐 워낙에 또 그 라이브에 강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요 내용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검찰 송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통일교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뭐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라는 내용 왜 압수수색이 있었고 지금 12만 명 확보가 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뭐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좀 어렵다.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간에 진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가입이 됐는가 이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이 별건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특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 지금 오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 이우한 화백 그림 관련해서도 친인척 증거 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저희가 본건 다루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스튜디오 문이 열리네요. 예. 노영희 변호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뭐 아시는 것처럼 특검 조사 받았고 조사 하루 만에 특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뭐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계속해서 주장했던 얘기는 나는 독생녀다. 예. 교리를 거기서 그렇게 설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생 자아 들어봤는데 이제 독생녀는 좀 생소하고 기독교 신자로서도 예. 그런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예수 이런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댓글 중에 아니 독생녀가 왜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잃냐? 이건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하등 변론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사고 체계가 너무 강력하게 이 사람 안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했구나. 아니 이런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변호인들이 만들어놓은 시나리오가 있었다는데 그리고 약간 그 특검하고도 좀 서로 사전에 얘기된 게 있었다는데 그게 그대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사를 받을 때 결국 그 특검에서 질문을 하면 한학자 총재만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술 대리는 안 그러니까 되니까. 뭔가 이게 연습을 하고 시나리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말하는데 나는 독생자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뭔가 이제 꽂힌 거죠. 상대방이 그 수사관이 질문할 때 그냥 원래 우리 이제 이 정도는 인정하고 가십시다. 뭐 이건 아닙니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호인단들이 되게 화려하게 다 붙어가지고 그렇겠죠. 좀 철저하게 사실은 좀 준비를 시킨 듯이 했는데 이번에 연세도 많으시고 고집이 조금 세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신성한 그런 존재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상대방이 하면 되게 이제 그거를 약간 못 참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사받을 때 저기 특검에서 뭐 혹은 아니면 검사들이 네, 네. 예를 들어서 한학자 총재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한학자 씨 이렇게 부르나요? 피의자. 피의자? 예, 피의자는 그날 몇 월 며칠 뭐 했습니까? 아, 이건 뭐 뭡니까? 호칭이 따로 없어요? 예, 피의자로 부릅니다. 피의자로. 예. 아 예를 들어서 그 한학자 씨 이러면 약간 기분 나쁠 열받을 수 것 있죠. 같기도 해요. 열받을 수 있죠. 나 충재인데. 그렇다고 독생녀님 이럴 수 아 이게 그래서 그런 데서 뭐가 긁혔나?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예. 사실은 참 어머니라고 부르죠. 참 그럼 어머니. 참 어머님 이렇게. 근데 그 피의자한테 신문 나면서 참 어머님 예. 어제 돈 주셨어요? 1억 주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그거야 그렇지만 뭐 본인이 그래 주장. 여러 호칭이 있네요, 진짜. 아, 예. 아니 뭐 사실 친구 엄마한테도 어머니라고 하고 어머니라고 연세 좀 하죠. 많으시면 네. 저는 뭐 시장 같은 데서도 뵈면 어머니 이거 그쵸, 얼마예요 이모님, 이렇게 하긴 어머니, 하는데 뭐 이렇게. 아니면 그거는 뭐 우리가 범죄를 안 저질렀을 그렇죠. 때 얘기인 예. 것이고 지금 뭐 범죄자한테 지금 수사하면서 뭔 소리야 지금. 왜 이렇게 다들 관대하고 아니. 진짜 뭐 사람들이 착한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그냥 혹시나 그런 데서 긁혀서 그랬나. 음. 이게 지금 통일교에서 나온 입장은 그래요.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아, 특검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 조사 내용들 보도 통해서 나오는 것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2022년 3월, 4월 이 기간에 권성동 의원을 2차례 만났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얘기 많이 했지만 이제 쇼핑백, 네. 그때도 돈이다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금품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쇼핑백은 줬는데 돈은 없었다. 그 안에 넥타이 들어 있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세뱃돈은 줬다 뭐 이런 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0만 원씩 보통 준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이 더 웃겼어. 아니 근데 국회의원한테 권성동 같은 국회의원한테 세뱃돈 100만 원 준다는 거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뭔 소리야? 나 원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줘요.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 그 내부적 이거는 뭐 그냥 전제가 돈을 많이 줬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변호사들이랑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그럴 때는 사실 뭐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됐건 법률적인 맞아요. 어떤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어야 네. 된다라고 볼 텐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내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그 공소장에 보면 통일교는 이제 정교일치 이념에 따라서 국가 지도자를 물색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뭐 직접적으로 윤석열 지지 이런 표현은 없지만 뭔가 지지하라는 듯한 뉘앙스는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왜냐하면 이번에 참 어머님이 선택하신 분은 보수 후보님이다. 뭐 이렇게 그런 문자까지도 내용들도 나온 있었다는 적이 거고. 있고. 예. 그러면 내 가르침을 받은 인물이 그 당시에 그럼 이재명 후보였겠어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랄까요? 통일교와 더 밀접하게 좀 DNA가 겹치는 후보는 저는 이제 윤석열이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면에서 약간 이단 뭐 이런 부분도 더 통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 뭐 통일교하고 연결되는 점을 찾아보려면 그 손바닥에 왕자 왕도 쓰고 토론에 연결고리가 나왔던 있죠, 여기도. 인물과 네. 그 지금 권성동 의원한테 돈 줄 때 1억을 절반 정도 따로 포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포장에는 그 임금 왁자가 적혀 있었고 뭐 놀이개가 달려 있었고 이게 포장이 돼 있었다는 거 보면 돈을 받을 사람을 표시해 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배달을 시킨 거고. 아니 이걸 나한테 뭘 물어요? 아니, 너무 당연한 왕자가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저 사진 띄워줘요. 저 사진은 희대의 사진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왕자를 썼나 봐 진짜. 아니 그리고 진짜 저건 그 돈 받았다는 아 이거 영수증, 영수증 같은 영수증. 손으로 영수증이야. 야 진짜 통일교 천재다. 봐라. 근데 그 특검에서 사실 이제 이 돈 준 사람이 윤영호 씨와 그 부인 뭐 그렇죠. 예. 이쪽이잖아요. 재무국장. 사진을 찍어놨다잖아요. 그 돈의 사진. 그러니까 이 포장을 두 개를 해서 이 비단 주머니로 그러니까 보자기로 이렇게 두 개를 관봉권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놀이개를 달아놓고 거기 이제 왕자 새겨져 있는 그것까지 사진을 두 장을 찍어놨다는 거라서 저 왕자고 하면 완전 빼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자를 술을 놨다는 거. 술을 냈다는 저 거. 왕자를 자세히 보니까요. 예. 저 맨 상단의 획이 길잖아요. 그렇죠. 예. 저번에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이게 뒤집혔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써준 거지. 보면. 내가 쓴 게 그러니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손을 손으로 내미니까 쓰고. 반대편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써준 거. 어머머.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어머 아무튼 소름. 저 처음 알았어. 손 사진만 보자면 뭐 잘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영대 의원의 추측에 따르면
전 영수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해석은 정말 신박하네요. 왕자 저 손바닥은 영수증이었다. 사실은 저 토론하기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자면 받은 정확하게. 거라면. 야,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네. 저게 왕자를 써놔서 지금 한자를 좀 어려운 걸 썼으면 저기 못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백성민짤 권영국 후보 그때 토론회 엄청 고민을 했다고. 쓸지 말지. 이게 권영국 후보가 손이 작아요. 예. 그래서 약간 오물이니까 이 안 백성민자가 발족자로 바뀌는 그래가지고 발족제로 큰일 났다 그럴 이거.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써주긴 있겠네. 했는데. 그래서 그럴 수 후보님 있겠네. 손을 좀 쫙 펴라. 예. 그런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발족자로 비춰지면은 왜 손이 발이 되냐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경향신문의 그 당직 기자가 잘 나왔어요. 그걸 예. 잘 식별해서 아유, 다행이에요. 너무 내가 저것 다행이네요. 때문에 그 기회까지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야. 저 아마 앞으로 뭐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토론회 있을 때마다 저 사진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저항을 해서 약 7시간 만에 당사 압수수색은 철수를 했는데 그 근처에 있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 여기에 압수수색을 했고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 명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라는 얘기. 요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왕자가 먼저라는데. 예, 대선 토론에 왕자가 먼저였고 통일교가 돈 주기 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어머, 거야. 왕자를 쓰니까 그걸 보고 관봉권에 그러네요. 왕자를 넣은 거지. 예. 이게 야. 영수증이 예. 아니라 일종의 청구서가 될 그렇지. 수도 있겠다. 청구서. 그렇지. 이게 야. 청구서고 그래서 거기에 그 왕자를 보고서 예. 이 돈을 마련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보통 예. 밥 먹고 나서 식당에서 빌지 받아가지고 예.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에 이제 통일교 신도인 사람이 12만 명 당원이 있다라는 게 압수수색으로 나온 건데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이게 뭐 동명이인이 있다든지 네. 이런 걸 좀 걸러내야 될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그 7-80만 명 책임 나온 가운데 이 통일교 교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러는 거고요. 그래도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아니 합쳐서, 나는 예. 특검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국힘 당사 압수수색 그렇지. 그 서버. 그게 성동격서인 것 같아. 니네 여기서 이렇게 우리랑 싸우고 있어. 우리는 이쪽으로 한번 치고 갈게. 이걸 미리 왜냐하면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 DB 업체로. 그렇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도장 찍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 쪽만 하는 줄 알고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 또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굉장히 일단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이 5천만 명인데 지난 총선 때 유권자 선거인이 4,500만 명이었다. 당원 명부 우리가 500만 당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에 해당되는 숫자. 그리고 통일교 120만 명 명단 중에 10%가 12만 명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한테 있을 것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10%가 통일교 신자니까 전체 당원주의 10% 정도가 통일교 신자가 있다는 게 뭐가 이상하냐 비율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얘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는 그 집중적으로 그렇죠. 당원 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를 특정해서 그 명단을 비교 확보해서 12만 명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특정 시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 12만 명이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씩 계속 가입한 건지 아니면 이제 덩어리로 턱 가입한 건지. 게다가 그때 당시에 윤영호 씨가 보낸 문자 뭐 이런 걸 보면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총체적으로 뭐 이렇게 전방위적인가 뭐 총괄적인가 이렇게 회사 그다음에 뭐 교회 뭐 다 해가지고 동원했다. 그 사람 다 동원했단 말이 나와서 그 뭉태기로 그 회사 직원들이라던가 뭐 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들어갔었으면은 아마 그게 좀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말 중에 12만 명이라는 숫자를 인정하는 거잖아. 인정한 거지. 예, 인정을 하는 거니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 가입했던 시점을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집중적으로 어떤 시기에 네. 전체 당원들이 막 단체로 가입한 거라면 말씀하신 그 문자 메시지 있잖아요. 건진하고 윤영호 씨하고 주고받았던 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당심은 어디 있나요? 윤심은 어디 있나요? 윤심은 여전히 권이죠. 근데 권이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아씨 권한테 우리는 맞아요. 이만큼 베팅을 했는데 어떡하죠? 걱정 마요. 비례는 챙겨줄게요.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로 너무 관련해서 일단 이제 권성동이 돈을 받은 건 대선 때고요. 2022년도 예. 1월부터 이제 쭉 갔던 거고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건 전당대회 국면이에요. 말씀 그렇죠. 주신 38 대로 전당대회. 2023년도 3월 8일 앞두고 집단적으로 가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성동을 밀려고 그랬어. 그 선행 이 히스토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성동이 출마를 안 해. 김기현은 엄청 기독교 신자니까 조금 껄끄러운데 그래도 도우라니까 이제 돕겠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집단으로 당원 가입까지 했고 그 시기가 그러면 전당대회에 있는지 아니면 대선 때부터 왜냐하면 이건 홍준표 전 시장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랬죠. 내부 경선에서 예, 예. 이게 왜곡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노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짚어봐야 되고 어. 또 원래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권리당원 이제 국민의힘에선 책임당원 이제 표를 던질 수 있는 지위가 한 3개월 당비는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때 한 국민의힘만 달만 한 달로. 했었죠. 그러니까 한 달만 1,000원만 내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한 그 번만 타이밍이 그 있었잖아요. 그 타임이 있었죠. 그건 그러니까 더 그 전- 타이밍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돌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당원 100%로 이 당규를 바꾸라는 룰을 얘기를 바꾸죠. 예. 직접 합니다. 예. 왜 그때 윤석열이 나서서 그 지시를 했을까? 이 부분하고 또 맞닿는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원 작업, 입당 작업을 한다는 뜻은 100% 당원 투표로만 뽑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이 12만 명의 숫자는 어떤 대통령의 돌격대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들었다 놨다 예.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저기도 보면 아까 문자 메시지에 당원 당규 개정을 보고서 입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맞아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데 연결이 그 당원 됩니다. 당규 예. 개정이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권성동 의원이 그 국면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전당대회 말씀드렸는데 대선 때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이 지금 이 열기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다 우리 표다 이렇게 약간 확신해서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때도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무과금님이 댓글을 국힘의 당원 자격을 완화한 당 대표가 누군지 궁금하네요라고 이준석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이에요. 대선 때도 네, 마찬가지고 이준석이에요. 그 38 전당대회 때도 그렇게 따지자면 이 기능을 어떤 식으로 작동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뭐 본인이 양두구육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몰랐다고 이준석 대표도 뭐 하지. 특검에 수사를 받는다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23년 2월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입니다. 당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해찬으로 정리하라네요. 심지어 2명이 됐어. 건진이 보낸 문자인데 실제로 김기현 당대표가 됐고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아니지만 조수진, 장해찬 이 두 인물은 또 최고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배후에 왜냐하면 건진을 통해서 연결되는 라인은 김건희라고 보기 때문에 배후에 김건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당연히. 의심을 한다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특검에서 지금 12만 명을 확보했고 특검이 의심하는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당법 위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당 해산 사유도 사실 될 수가 있는 그런 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그렇죠. 있죠. 예. 이건 진짜 심각한 일 같아요. 이거는 대선도 검은 돈으로 대선 무효. 치러냈다는 거예요. 네.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무효로 돌려야 되는 사유인 거예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왜곡시켜가지고 했으면 그 정당성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선거비용 보전 등등의 어떤 페널티가 당연하지만 제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봤더니 이거는 징구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비용 보전도 해줬던 거 다 반환시켜야 되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돼서 위원 정당으로 이제 해산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정도 사안이면은 거의 자연 소멸해도 저는 할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수사 이후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뭐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대한민국의 역사성이 있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정당이 어떤 대표격으로 계속해서 그 정치 일선에 있었던 정당인데 이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대선 후보를 정하고 당 대표를 정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민주적 정당의 어떤 취지하고 완전히 반하는 거니까요. 이럴 경우에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지금 세금을. 자꾸 그 어려운 정당 해산 논리를 많이 쓰시는데 예. 저는 조금 실용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정당의 회계, 조직, 정책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감독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분기, 반기별로 아하. 회계감사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정당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선관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후보 바꿔치기라든가 이번에 이러는 식의 어떤 그 사적인 통치 이런 것들이 정당법에 반하게 되면은 일단 국고보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제재와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아하. 그렇게 해가지고 기반을 일단은 약화시켜야지. 이 저 당내 혁신파들이 지금 탈당을 안 하는 이유가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놔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저기 뭐야 친윤들한테 이걸 다 헌납하고 우리가 나가 이러니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점을 공격해야 된다는 아하. 거예요. 내가 보기엔.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실질적인 지점. 부분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또 최근에 거기 정치자금법도 몇 년 전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당 후원회가 부활이 된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로 한 지금 6, 7년 지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정당 사업은요 절대 안 망하는 이거 너무나 이거 저 노다지 사업이에요. 지금 저 국민의힘 자산이 옛날에 차떼기 정당에서 싹 반납하고 난 그때보다 현금 자산이 더 많아요. 지금이 계속 쌓이는 거야. 거기에다 선거비 보전 받지. 이렇게 또 당비 받지. 예. 여기에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 정당은 이건 뭐 완전히 철옹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구조를 깨줘야 뭐 정치 개혁도 되는 거지. 이걸 어렵게 해산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이 기반을 하나씩 예. 바꿔가는 거죠. 이건 현행 정당법을 약간만 손을 봐도 된다고요. 그렇군요. 죄송한데 정의당 왜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섭단체가 저기 국고보조금의 84%를 다 가져가요. 진짜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국고보조금이 나오잖아. 50%를 1, 2당이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50%가 남잖아. 여기서 의석수로 다시 배분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예. 되면은 큰 큰 당은 당, 두 큰 번을 당들을 산다. 받고 남은 끄트머리 찌끄레기를 예. 의석수의 절반 비율로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아예 그조차도 기회가 없어요. 물론 폐지됐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빛을 내서 선거를 해야 되는 데고 그렇구나. 저쪽은 다 보전받고 국고보조금이 더, 더 나오고 더 받아. 그건 조금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네.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도 뭐 그들이 우위할 수밖에 아니 없는. 그러니까 법이 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저기 정치의 진입 장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으로.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 돼도 안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막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왜 망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 돼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법 자체가 구조적인데. 지금 그 정당을 뭐 섣불리 해산시킬 수 있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뭐 위원정당 해산이라든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실질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또 규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운영비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 그러니까 삼중 지원 체제다. 정당 후원에 당비, 국고보조금. 까지. 아, 예. 이게 쌓이면은 맨날 남겨 먹어요. 선거만 한 번 하면 남겨 먹는 거야. 예,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좀 우리가 킵을 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